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편은 세상 신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남산타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준공한 지 19년차 구축이지만은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고요. 또한 전철 3호선 약수역과 6호선 버티고개역 더블역세권 등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신동아 리버파크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산타운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6호선 버티고개역이고요. 위쪽은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약수역입니다. 남산타운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호선 버티고개역과는 초역세권이고요. 약수역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동호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남산타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남산과 매봉산공원, 응봉,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한 숲세권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 아파트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02년 5월, 따라서 현재 19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42개 동의 5,150세대로서 엄청난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2,034세대 포함된 그런 규모이고요. 층수는 11층에서 18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6평, 32평, 그리고 42평까지 3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231%, 건폐율은 22%,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0.8세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는 SK건설에서 건축했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 아파트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6평은 864세대, 32평은 1298세대, 42평은 954세대, 그리고 공공임대 2034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5150세대의 엄청난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6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 32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42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월 관리비를 보면 26평은 12만원, 32평은 17만원, 그리고 42평은 24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 아파트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6평인데요. 864세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들어와서도 8억 원대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에는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7월에는 9억 3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0억 원 가까이 아주 높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2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이 오르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298세대인 32평인데요. 평형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10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를 오가면서 그렇게 거래를 보였지만은 얼마 전 7월 11일에는 12억 3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약 1억 원 이상이 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네요. 42평 한번 보실까요? 954세대이고요. 작년 11월에 12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바로 한 달 뒤 12월에는 14억 원대로 2억 원이 상승하는 폭발적인 그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오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 7월 20일에는 14억 6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최고가보다도 높은 14억 8천만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3억 원 이상이 급등하는 로켓포를 쏘아 올렸네요. 지금까지 남산타운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불꽃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남산타운을 포함한 주변 4개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단지들은 약수하이츠, 금호두산아파트, 그리고 옥수파크힐스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준공 연호를 보면 남산타운이 지난 2002년 5월, 약수하이츠는 99년 7월, 금호두산아파트가 94년 9월, 그리고 옥수파크힐스가 2016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옥수파크힐스가 가장 신축이고 금호두산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도 한번 보실까요? 남산타운은 42개 동에 5150세대, 약수하이츠가 19개 동에 2282세대, 금호두산이 16개 동에 1267세대, 그리고 옥수파크힐스가 25개 동에 1976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남산타운이 가장 큰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수하이츠와 옥수파크힐스도 2000세대 내외에 아주 적지 않은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시면 남산타운이 11층에서 18층, 약수하이츠가 8층에서 20층, 그리고 금호두산이 13층에서 15층, 옥수파크힐스는 9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각 단지들의 평형을 보면 남산타운이 26평에서 42평, 약수하이츠가 24평에서 42평, 그리고 금호두산아파트가 24평에서 43평, 옥수파크힐스는 25평에서 46평까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남산타운 26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약수하이츠 24평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1월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2월에 처음으로 8억 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꾸준한 그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9억 1,500만 원 거래로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는 9억 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 두산아파트 24평입니다. 금년 2월에 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6월에는 8억 6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8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옥수파크힐스 25평 한번 보실까요? 작년까지는 11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1월에는 13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얼마 전 8월 8일에는 14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4억 5천만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 5천만 원이 상승하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30평대입니다. 남산타운 32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약수하이츠 32평을 보면 작년까지는 10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는 11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3월에는 11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1억 초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 호가는 12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5천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다음은 금호 두산아파트 31평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와서는 9억 원대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 7월에는 10억 클럽에 진입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 이상이 올랐네요. 옥수파크힐스 33평은 작년에 이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2월에는 15억 원대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로 2, 4분기에는 거래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난 6월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얼마 전 7월에는 16억 5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재 호가도 17억 5천만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지금까지 남산타운을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6월부터는 가격과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를 표시한 그런 영역인데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부분 단지들이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6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2베이 구조지만 발코니가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평대이지만 아주 반듯하게 구조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32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2베이 구조지만 여기도 발코니가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각 침실마다 이렇게 발코니가 배치가 돼서 통풍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32평 대칭형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32평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향만 돌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42평입니다.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아주 시원함을 주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침실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이쪽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오래된 구축이지만은 아주 반듯하고 군더더기 없이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2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9년차 구축단지이고요. 총 42개 동에 5,150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6호선 버티고개역과 3호선 약수역 더블역세권입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도심을 연결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동호대교, 강북, 강변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네 번째 학군을 보시면 단지 주변에 동호초등학교, 장원중학교, 그리고 장충,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남산, 매봉산, 쌈지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이 돼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큰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지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일부 동에 따라서 약간의 주차난이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운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산타운은 준공한 지 19년차 구축이지만은 5,000세대가 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서울 도심 업무지구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에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 좋고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입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곡선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호가는 보합 또는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우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신동아 리버파크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